민주주의를 긋다 한명수 지음 15번째 241페이지 부마민주항쟁 직전의 상황과 배경. 부산과 마산 이런 뜻이구나.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박정희의 유신 정권은 한계에 봉착하기 시작했다. 유신 체제에 대한 제야 및 학생들의 저항은 커져갔고 지미 카터 미 대통령이 박정희 정부의 인권 문제를 압박해오면서 미군 철수까지 거론할 정도로 한미 관계도 역대 최악이었다. 더구나 1차 오일 쇼크로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경제 위기까지 닥쳤다. 마침 중동에서의 대규모 건설사업 수주로 수십억 달러가 들어오면서 겨우 넘거나 싶었지만 자주 국방정책과 맞물려 육성하기 시작한 중화공업이 시중자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면서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되었고 물가 상승률까지 두 자리 숫자를 기록하며 경제 성장률을 초월하기에 이르렀다. 게다가 무리하게 도입된 부가가치세, 이하 부가세가 물가 상승률을 높이는 요인이 되면서 서민들이 극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여기에 1978년 건설주 파동으로 주식시장의 거품이 꺼지기 시작했고 비슷한 시기에 2차 오일 쇼크까지 닥치면서 물가 상승률이 20%대까지 오르기에 이른다. 이로 인해 우선순위가 밀리는 경공업이 중심인 부산, 마산 지역의 많은 중소업체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이렇듯 당시 경기 불황과 부가세 신설 등의 여파로 인해 유신 정권에 대한 부산과 경남 지역 민심은 크게 악화되고 있었고 이는 이후 시민들이 학생들에게 호응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1978년 12월 12일에 치러진 제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민당을 위시한 야권이 여당인 민주공화당의 득표율을 앞서는 등 크게 약진했다. 이에 충격을 받은 민주공화당은 부가세 도입을 주도한 이들에 대한 책임론을 강하게 들고 나왔으며 박정희는 김정렴 비서실장, 남덕우 경제기획원 장관 등을 경질하는 개각을 단행하였고 유신정우회의 백두진을 국회의장에 앉히면서 국회를 더 완벽하게 통제하려 하였다. 하지만 1979년 5월 김영삼이 신민당 총재 경선에서 온건파였던 이철승을 누르고 총재에 선출된다. 그리고 강경 대여 노선을 취하며 과감하게 대여 청와대 투쟁을 이끌었다. 이때 YH 사건이 일어났고 신민당은 마포 당사를 여공들이 농성장소로 내주었는데 박정희와 여권은 김영삼을 배우로 의심하였다. 결국 당사의 공권력이 투입되어 야당 의원 등과 몸싸움까지 하며 진압작전을 벌이던 중 당시 21세 여공 김경숙 양이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난다. 이런 와중에 신민당에서는 정권이 개입한 공작으로 조일환 등 원외 지구당 위원장 3명이 5월 당대회 대의원 몇 명의 자격을 문제삼아 서울지방법원에 김영삼 총재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결국 전당대회 의장이던 정운갑이 총재 권한대행이 되었다. 한편 YH 투쟁에 자극받은 대학생들은 2학기 개교와 동시에
보다 활발하고 강력한 투쟁을 계획하고 있었다. 2학기의 학생 시위는 9월 3일 강원대 학생들의 유신 철회 요구 농성으로 시작되었다. 다음 날인 4일에는 대구 계명대생 1,500명이 가두 시위를 감행했고 이웃 경북대와 영남대에서도 소규모 시위가 있었다. 11일에는 서울대생 1,500여 명이 1979년 들어 첫 시위를 벌였고 18일에는 고려대와 경희대에서 20일과 24일에 다시 서울대에서 그리고 25일과 26일에는 이화여대와 연세대 학생들이 잇따라 시위를 감행했다. 28일 고연 전후 양교 학생들의 시가 행진이 유신 철폐 가두 시위로 번질 조짐을 보였다. 예전에 비해 현재의 규모가 커진 학생 시위에서 주된 구호는 언제나 유신 철폐, 독재 타도 바로 그것이었다. 9월 12일 김영삼은 뉴욕타임스 지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공개적이고 직접적인 압력을 통해 박 대통령을 제어해 줄 것이며 이를 위해 대한민국에 대한 원조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이에 발끈한 여권은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잃은 사대주의적인 망동이라며 김영삼 의원직 제명 파동을 일으켰다. 야당이 항의의 표시로 10월 13일 신민당 국회의원 66명 전원, 민주통일당 국회의원 3명의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자 민주공화당은 선별적 수리를 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만용을 부렸다. 오랜 독재와 경제불황, 그리고 부산의 대표 정치인 김영삼을 제거하려는 유신 정권의 무리수는 부산 시민과 경남도민을 크게 자극하였고 결국 이 지역의 대표 대학이자 보수적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던 부산대학교에서 부마항쟁을 시작하게 만든 것이다. 244페이지 항쟁의 시작과 전개 1974년 이후 부산대학교에서는 오년 동안 단 한 차례의 시위도 없어 유신대학교라는 오명을 듣기까지 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용암이 끓고 있었다. 1979년 10월 15일 부산대학교 학생 이진걸은 민주선언문을 인쇄 학생들에게 나눠주면서 그날 학교에서의 시위를 알리고 있었다. 그가 경찰에게 쫓기자 이번에는 신재식이 민주투쟁 선언문을 배포했다. 그래서 10월 15일 도서관 앞에 사람들이 모였지만 정작 나서는 사람이 없어서 그날의 시위는 무산되었다. 무력감에 좌절하는 상황에서도 법정대 그룹, 언더서클 그룹, 아카데미를 비롯한 민주동아리 계열, 상대경제사학회 등에서 다시 시위 준비를 했고 그 결과 10월 16일 오전 도서관에서 드디어 시위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선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년학도여, 지금 너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조국은 심술궂은 독재자에 의해 고문받고 있는데도 과연 좌시할 수 있겠는가? 이 땅의 위정자들은 흔히 민족을 외치고 한국의 장래를 운운하지만 진실로 이 나라, 이 민족의 영원한 미래를 위하여 신명을 바칠 이 누구란 말인가? 청년학도여,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사태를 돌이켜보게나. 종략. 소위 유신헌법을 보라. 그것은 법이 아니다. 그것은 국민을 위한 법이라기보다는 한 개인의 무모한 정치욕을 충족시키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종략. 모든 정당한 비판과 오류의 시정을
요구하는 순수한 의지를 반민족적 행위 운운하면서 무참히 탄압하는 현 정권의 유례없는 독재. 이러고도 우리 젊은 학도들은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사회 문제에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가? 너희들의 정열은 어디 있는가? 종략. 청년 학도여, 부디 식어가는 정열, 잊혀져가는 희미한 진실, 그리고 이성을 다시 한번 뜨겁게, 정말 뜨겁게 불태우세.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지성인으로서의 사명감, 그리고 책임감으로 우리 모두 분연히 진리와 자유의 횃불을 밝혀야만 하네. 종략. 모든 효원인들이여, 드디어 오늘이 왔네. 1979년 10월 16일 10시 도서관으로. 오전 10시에 시작된 부산대생들의 교내 시위가 순식간에 4,000여 명으로 불어났다. 상당한 규모로 확대되자 학생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교문의 경찰 저지선을 돌파하려 돌진했다. 경찰의 저지가 완강했기에 학생들은 학교 담장까지 무너뜨리고 거리로 나왔다. 시위대는 버스를 타고 원천장, 명륜동, 교대 앞, 거제리, 서면을 거쳐 마침내 시청 주변 시내까지 달려왔다. 버스에서 내린 학생들이 오후부터 부산시청 앞과 광복동, 남포동 일대에 집결하여 유신 철폐와 독재 타도를 부르짖었다. 오후 늦게부터는 동아대생들의 합세로 더욱 확대된 시위 대열이 국제시장 일대를 게릴라식으로 종횡무진 누비고 다녔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경찰의 진압작전을 방해하며 쫓기는 학생을 숨겨두는가 하면 빵과 음료수, 담배, 물수건 등을 던져주며 열렬히 호응하고 시위대를 격려하였다. 저녁 7시경에는 5 내지 7만여 명의 인파가 부영극장 앞 간선도로를 꽉 메운 채 거대한 물결을 이루었다. 퇴근길의 회사원과 노동자, 상인, 업소의 종업원, 재수생, 교복 입은 고등학생까지 가세하였다. 밤이 어두워지자 시위는 폭력투쟁의 양상으로 바뀌어갔다. 11개나 되는 파출소를 부수고 박정희 사진을 끌어내어 불을 질렀다. 그 외에도 의용신문사와 방송사, 경찰차에 투석하고 방화하는 등 이튿날 새벽 2시까지 격렬한 시위가 이어졌다. 부산대가 긴급 휴교에 들어간 17일에도 시위는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되어 중구, 서구, 동구 지역의 거의 모든 파출소와 경찰서, 공공기관이 공격당했다. 이틀간의 격렬한 시위로 경찰 차량 6대가 전소되고 12대가 파손되었으며 무려 21개의 파출소가 불타거나 파괴되었다. KBS, MBC, 부산일보사, 경남도청, 그리고 TBC-TV 취재 차량이 투석을 당해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다. 마침내 18일 0시를 기해 부산 일원에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전방 공수부대 2개 여단 5,000여 명이 부산에 투입되었고 서면에는 해병대까지 배치되었다. 그러나 시위는 마산으로 번져갔다. 10월 18일 경남대 학생 1,000여 명이 기동경찰 300여 명과 대치하다 투석전을 벌였고 3.15 의거탑에서 1,000여 명이 스크럼을 짜서 유신 철폐와 독재 타도 및 언론 자유를 요구하는 시위를 전개하는 등 시내 곳곳에서 대규모 시위가 전개되었다.
저녁부터는 학생들과 시민 수천 명이 시내 중심가를 메우고 경찰과 투석전을 벌이는 대규모 군중 시위를 전개하였다. 마산에서의 시위는 한층 격화되었다. 공화당사, 파출소, 방송국이 어김없이 파괴되었다. 이에 인근의 창원, 진해, 함안 등지에서 경찰 병력이 증원되고 2개 총대의 군인까지 투입되어 시위대를 진압하였다. 경남대는 18일부터 무기한 휴교에 들어갔으나 19일 학생들과 시민들의 경찰 차량 방화, 파출소, 언론기관, 관공서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었다. 대학생과 일부 고교생은 물론이고 노동자, 구두닦이, 읍소 종업원 등 도시 하층민들이 대거 가세하여 경찰 및 군대와 충돌하면서 격렬한 시위를 벌여나간 것이다. 마산의 항쟁이 수출 자유 지역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고교생까지 합세하며 더욱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10월 20일 0시를 기해 마산과 창원 일원에 위수령을 발동하게 이른다. 부마항쟁의 역사적 의미와 정리 247페이지 부마항쟁의 피해자들 당시 부산시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부상자는 10월 16일 하루 동안에만 학생 5명, 일반 시민 10명, 경찰 95명 등 도합 110명으로서 그중 중상자는 18명이었다. 그러나 자진신고를 기피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상황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는 그보다 훨씬 컸을 것이다. 항쟁기간 나흘 동안 부산에서 1058명, 마산에서 505명 등 총 1563명이 연행되었다. 군법회의에 회부된 87명, 학생 37명, 일반인 50명 중 단순 가담자 67명은 소가취하되었고 20명, 학생 7명, 일반인 13명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일반 검찰에 송치된 31명, 학생 26명, 일반인 5명은 전원이 소가취하되었고 651명, 이 중 208명은 부산 봉기 학생은 즉결 심판에 회부되었다. 어쨌든 이렇게 부마항쟁은 사망자 없음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40년 만에 마산에서 큰 타박상을 입고 죽은 유치준, 당시 51세 유치준 씨가 항쟁 관련 사망자로 처음으로 공식 인정받은 것을 계기로 당시 시위에 참여했다가 숨지거나 다친 이들을 찾아내 합당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또한 계엄군이 사상자를 은폐하려 한 정황도 확인되었는데 2019년 9월 9일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는 1979년 10월 19일 부마항쟁 당시 국방부 차관과 문공부 차관 등이 부산에서 계엄 업무 현지 간담회를 열어 계엄 업무 수행 중 사상자가 발생하면 대외비로 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제신문은 2019년 9월 부마항쟁 당시 검찰 정보 보고와
경찰의 사망조정자 내부 보고를 근거로 유 씨를 제외하고 부마 항쟁 때 부산에서 4명, 마산에서 2명이 겸군 또는 경찰에 맞아 숨졌다는 증언과 기록이 있다고 보도했다. 어디야? 응? 보도했다가 어디 있어? 응? 응. 희생자와 그 주변을 추적하는 조사를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부마항쟁의 특징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 동안 부산과 마산 일대에서 시위 도중 체포된 사람은 모두 1,563명인데 이 중 500여 명만이 학생이고 나머지는 노동자, 노점상, 셀러리맨 등 일반 시민이었다. 부마항쟁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첫째, 뚜렷한 항쟁 지도부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처음 부산대 시위를 주도한 학생들도 이렇게 엄청나게 일이 커지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으며 모여든 시민들을 거리에서 지도할 준비도 전혀 하지 않았다. 시위가 교문 밖으로 번져나간 이후 벌어진 항쟁은 거의 자연 발생적인 것이었다. 둘째, 주된 구호는 요신 철폐, 독재 타도였지만 시민들 속에서는 김영삼 제명 철회하라는 구호도 적지 않게 나왔다. YH 사태 이후 진행된 요신 정권의 탄압이 김영삼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의 시민들을 시위에 참여토록 촉발하는 계기로 작용했다는 사실을 상당 부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셋째, 1979년도 부산 지역의 수출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8% 이상 낮은 10.2%에 그쳤고 9월까지 마산 시내에서 24개 업체가 폐업하면서 5,000명 이상의 실직자가 발생한 사실을 감안하면 불황에 따른 경제적 불만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977년 7월부터 시행된 부가세가 자영업자들에게 큰 불만을 샀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넷째, 시기적인 특성이다. 우리나라의 민중항쟁은 대부분 1년 중 상반기에 일어났다. 이 책에 나오는 3.1혁명, 4.19 혁명, 5.18, 6월 항쟁도 그렇지만 4.3과 사북항쟁이 모두 그러했는데 부마항쟁만은 가을에 일어났다. 아이러니하게도 항쟁이 절정에 이른 10월 12일은 요신 7주년이었다. 바로 그날 박정희의 사진은 찢겨 거리를 뒹굴었는데 9일 후에 일어날 참극의 첨조가 아닐 수 없었다. 250페이지 부마항쟁의 의미. 그러나 유신 정권의 독재와 억압에 대한 불만은 부산 시민의 전유물은 아니었다. 또한 1979년의 불황과 부가세에 대한 불만 역시 전국적 현상이었음을 고려할 때 부마항쟁은 유신 체제에 대한 강한 불만이 학생 시위를 도화선으로 하여 자연 발생적으로 폭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민중의 불만과 증오가 너무나 깊고 폭넓게 쌓여 있어서 한 점의 불씨가 옮아 붙기만 한다면 언제 어디서든 엄청난 민중항쟁으로 폭발할 분위기였던 것이다. 앞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부마항쟁이 일어난 16일에 서울 이화여대에서 시위가 일어났고 18일과 19일에는 진주에서 경상대와 대동기계공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1000명이 넘는 대규모 시위가 펼쳐졌다. 20일과 21일에는 서울 한양대에서 학생들이 요신 철폐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25일에는) 대구 계명대에서도 2000명이 참가한 시위가 발생했으며 서울대, 연세대, 전남대 등에서는 반정부 요인물과 책자가 살포되었다. 이런 정황으로 보면 만약 10.26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전국적인 시위와 봉기가 이어졌을 가능성이 컸다. 이런 전후 상황을 감안하면 부마민주항쟁은 서슬퍼른 긴급 조치로 상징되는 요신시대의 숨막히는 억압구조를 뚫고 4월혁명 이후 처음으로 본격적 민중항쟁의 지평을 다시 연 역사적인 봉기이자 1970년대 반요신 운동의 총결산이라 할 수 있다. 부마민중항쟁은 학생운동과 소수 제야 명망가 그리고 일부 민주 노조들로 제한되어 있었던 70년대의 반독재 민주화 운동보다도 요신 정권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으며 철옹성 같던 요신 체제를 붕괴시킨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또한 부마항쟁은 7개월 후에 일어난 광주항쟁과 87년 6월 민주항쟁이라는 대규모 반독재 민주항쟁의 예고편이기도 했다. 부마항쟁은 이런 의미를 인정받아 평가 작업이 상대적으로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4.19 혁명, 광주항쟁, 6월 민주항쟁과 더불어 4대 민주화 운동으로 자리 잡기에 이르렀다. 부마항쟁의 영향 251페이지. 부마민주항쟁은 당시 전국의 각 대학으로 확산되어 갈 조짐을 보이던 요신 말기 반독재 항쟁의 정점으로 박정희 정권 몰락의 결정적 계기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4.19 혁명이 이승만 정권을 직접적으로 무너뜨렸던 것과 달리 부마항쟁은 바로 요신 정권을 붕괴시키지는 못했다. 대신 부마항쟁에서 보여준 민중의 힘은 지배 집단에 큰 충격을 주어 내부의 분열과 동요를 일으켰다. 민중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한 지배 집단 내부에서는 일정 부분 양보를 하자는 온건파와 국민을 탱크로 깔아뭉개면서라도 현 체제를 고수하려는 강경파의 대립이 일어났는데 이는 부마항쟁의 영향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 같은 이견이 내부의 뿌리 깊은 파벌 싸움과 얽혀들었다. 항쟁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충분한 정보를 수집한 김재규가 박정희를 사살하기에 앞서 강경파의 대표자인 차지철 대통령 경호실장을 두고 이런 버러지 같은 자식을 데리고 정치를 하니 올바로 되겠습니까? 라고 일갈하면서 그를 먼저 쏜 것은 당시 지배 집단 내부의 갈등을 명확히 보여주는 장면이다. 또 이러한 이견과 파벌 싸움이 10.26으로 끝나지 않고 12.12 쿠데타를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김재규의 항소심, 최후 진술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하겠다. 서울의 봄. (7년이라는) 요신체제의 억압이 계속되는 사이에 국민의 요신체제의 폭압에 대한 누적된 항거의식은 전체 국민 사이에 팽배해 있었다. 작년의 부산과 마산 사태는 그러한 국민적 항거의 표본이었고
삽시간에 전국 5대 도시로 확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4.19 혁명의 마지막 순간에 국민의 희생을 뒤늦게나마 염려하여 하야 할 것을 결심하였으나 박정희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과는 다르다. 그는 끝까지 권력을 유지하려 했을 것이다. 나이가 안 같잖아. 그 과정에서 많은 수의 생명이 희생될 것임이 명약관화하였다. 나는 부마 사태의 본질과 그것이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나 박 대통령은 국민의 항거가 거세지면 스스로 저항하는 국민에 대해 발포 명령을 하겠다고 하였다. 12.6 사태가 없었다면 그 결과가 어떠하였겠는가? 우리에게는 다른 길이 없었다. 요신체제는 그 자체가 꽉 짜인 억압과 폭력의 조직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풀 수 있는 길이 없었다. 구멍이 없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있는 한 지속시키려 했을 것이다. 따라서 조국의 민주화는 25년이 앞당겨진 것이다. 중앙정보부의 총수답게 그는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다. 그의 말은 유신 지배 집단 내부에 온건파와 강경파의 대립과 충돌이 있었고 그 결과 12.6 사건이 일어났음을 입증한다. 그러나 김재규 덕분에 우리의 민주주의가 수십 년 앞당겨진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는 박정희만 제거하면 유신체제가 무너지리라고 믿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 국민을 탱크로 깔아뭉개서라도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세력이 그대로 남아있는 한 그들은 어떤 형태로건 유신체제의 실질적 부활을 획책할 것이었기 때문이다. 김재규는 야수의 심정으로 수많은 희생을 막고자 박정희와 차지철을 쏘아 죽였지만 유신 세력과 민중 사이의 대격돌을 막을 수 없었다. 아니, 오히려 그가 박정희를 죽인 바로 그 순간에 엄청난 유혈과 희생이 잉태되었으며 그는 운명과도 같이 다가올 대결의 시기를 앞당겼던 셈이다. 그렇지, 앞당겼죠. 부마민주항쟁일지 254페이지 10월 16일 오전 10시 부산대생 4천여 명 교내 시위 오전 2시 오전 2시면 새벽이야? 오전 2시부터 10월 17일 새벽 1시까지 부산지역 학생과 시민 5만 명 중구, 서구 이른 시위 11개 파출소 공격 오후 10시에 10월 17일 오후 10시에 부산지역 통행금지 연장 방송 10월 17일 오전 10시 동아대생 2천여 명 교내 시위 오후 6시부터 10월 18일 새벽 1시까지 중구 일대 시위 21개 파출소 경남도청 중부세무소 KBS, MBC, 부산일보, 동사무소 공격 시위 진행 방향은 처음에는 충무동에서 서부경찰서, 동대신동 구덕운동장 두 번째는 영성고개부터 초량 구 KBS 부산 방송국 고관 동부경찰서 10월 18일 자정 부산 일원 계엄령 선포 계엄군 1만여 명 주둔 오후 2시에 마산 경남대생 시위 오후 7시에 마산 학생 시민 1만여 명 3.15 의거탑 불종거리 오동 동다리 방면 시위 검찰청 법원 공화당사 마산 MBC 파출소 공격 오후 10시 마산 창원지역 통행금지 연장 발표 10월 19일 오후 8시 반부터 20일 새벽 3시까지 마산지역 학생, 시민 6,000명, 창종, 오동동,
남성동 시청 방면 시위, 공격 대상은 전날과 유사. 10월 20일 오전 12시 마산 창원 일원의 위수령 발동. 10월 26일 저녁 서울 궁정동에서 김재규에 의해 박정희 피살. 10월 26일 255페이지 부산민주원래길. 부산민주원래는 1979년 10월 부산 지역의 학생과 시민들이 유신 독재에 항거하며 일어난 부마민주항쟁과 1987년 6월 항쟁의 현장과 부산 지역 민주화운동 유적지를 걸으며 역사적 의미와 민주주의 가치를 되새기고자 만든 코스이다. 코스의 세부 경로는 다음과 같다. 부산역에서 남포동 지하철역 구 부산시청, 광복로 구 미화당, 부산근대역사관 구 미문화원, 가톨릭센터, 보수동 책방골목 구 양서협동조합, 해광고 박종철 열사모교, 4.19 광장 민주공원. 부산역 광장. 부산역 광장은 4.19 혁명 이래로 300만 부산 시민의 민주주의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주요한 시기마다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청년 학생들과 시민들의 만남의 공간으로서 기능을 수행해왔으며 다양한 집회 및 시위가 끊이지 않는 살아있는 광장이었다. 부마항쟁 당시에는 계엄군의 탱크가 진주하기도 하였고 권위주의와 반민주에 맞선 시민들의 항쟁 현장으로 변모하기도 하였다. 부산역 광장은 1987년 6월 항쟁 시기에 주요 시위 거점 중 하나였으며 특히 7월 9일 이한열 열사 추모제 겸 직선제 쟁취기념 부산시민대회가 열렸는데 노무현 변호사와 최정묵 목사가 연단에 올라 추모 연설을 하였다. 2009년 5월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자 광장에 분향소가 꾸려졌고 수많은 시민들이 그의 넋을 기렸다. 부산역 광장은 시민공원화되어 지금도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곳 중 하나이며 여전히 민주주의적 여론과 공론의 장로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오늘도 여전히 수많은 집회와 모임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살아있는 민주주의의 요람이면서도 삶과 축제의 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256페이지 옛 부산시청 현 롯데백화점 광복점. 10월 16일 시위대는 가자 2시 시청으로를 외쳤다. 그날의 시민들은 부산시 행정중심인 시청을 점거해서 독재 타도의 깃발을 꽂고 싶었던 것이다. 16일과 17일 이틀간 도심지 여러 곳에서 도시 게릴라식으로 시위를 진행했지만 시위대의 지향점은 늘 시청이었다. 시위대가 시청을 향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과거 역사에도 동학과 밀란 등이 일어났을 때 주요 타격 대상은 관아와 지방의 최고 행정기관이라는 무의식적인 공감대가 있었다. 7개월 뒤 5.18 민주항쟁이 일어났을 때 시민들이 일관되게 도청을 향해 나아간 것도 이러한 인식의 연장선 위에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러나 시위대의 열망과는 달리 시청 앞은 좁아 많은 학생들이 모이기에는 여건이 좋지 않았다. 그리하여 부영극장, 미화당 백화점, 동아대 파트, 시청 앞 등 4곳을 중심으로 약간의 시차를 두고 학생들의 시위가 시작되었다. 미화당 백화점 앞길의 창선 파출소 근처에서 3천여 명의 시위대가 연좌 농성을 하고 있었다. 아스팔트에 주저앉은 학생들은 서로 어깨를 걸고 누군가의 선창에 따라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이때 양옆을 둘러싸고 있던 시민들 사이에서 한무더기의 종이 태극기가 시위대의 머리 위로 뿌려졌다. 태극기는 순식간에 앞에서 뒤로, 뒤에서 앞으로 전달되었다. 학생들은 손에 태극기를